오늘은 help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주어 다음에 help 다음에 목적어가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어 다음에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도 to 부정사나 동사 원형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help가 도와주다 의미죠. 세 번째, 주어 cannot help 다음에 ing가 오면 이때 help는 stop, avoid, resist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는 동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코마 나오고 please가 나왔지. 그리고 빈칸이 주어지면 동사 원형이 정답이에요. 오늘은 have, let, make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겁니다. 주어 have, 목적어, 목적보호일 때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이때 have는 뭐뭐 하게 하다, 부탁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 목적보호는 능동관계입니다. 두 번째, 주어, let, 목적어, 목적보호 동사 원형은 let은 허락하다, 허용하다 의미예요. 이 경우에는 주어 allow, permit, 목적어 to 부정사와 의미가 같습니다. 세 번째, 주어 다음에 make, 목적어, 목적보호 동사 원형일 때는 make는 강요하다, 강제로 뭐뭐 하게 하다이기 때문에 이 make 하나만 사역동사로 사용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지각동사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건데, 지각동사는 see, watch, look at, hear, listen to, feel 이런 동사들이 등장을 하고 목적어와 목적보호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적어는 목적보호에 대해서 주체이면서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보호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동사 원형이 나오면 목적어가 그 동사하는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 듣는다, 느끼, 내릴 뜻이거든. 그 다음에 현재 분사인 ing가 나오면 목적어가 이 동사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중, 진행 중인 것을 지각한다는 거거든. 그 다음 세 번째, pp는 목적어와 pp와의 관계는 수동적 관계죠. 목적 보호의 관계가 수동적 관계로 돼 pp가 되죠. 뭐뭐 된, 뭐뭐 해진 이런 의미고, being pp는 목적어와의 관계는 수동적인데 진행 수동이야. 뭐뭐 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을 지각한다는 거겠죠. 오늘은 토익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가 to 부정사인 걸 가르쳐 줄 겁니다. 여기 적어놨는 30여 개 이상의 단어들은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allow는 허락하다, encourage는 격려하다, 권장하다, 장려하다, 부추기다, 조장하다, ask나 call upon은 요청하다,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require 요청하다, 필요로 하다, cause 야기시키다, advise 조언하다, 권하다, get 뭐뭐 하게 하다, persuade convince 설득시키다, 납득시키다. 이런 단어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외워야 되고, 특히 force는 밑에 동의어가 많죠. 수능에서도 빈번하게 나오는 구조고 토익에서도 잘 나옵니다. Part 5, 6에서도 확실하게 외우세요. 오늘은 토익에 빈출되는 4인식 구조를 가르쳐 줄 겁니다. 4인식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 to, for, of가 들어갑니다.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는 해석을 하게 되겠죠. award, charge, give, offer, grant, send, show, teach, tell, guarantee, issue 이런 단어들이 주로 나오는 동사들이고, 밑에 문장 보면 그들은 그 박람회에 참석하는 participat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참석하는 지역의 업체들에게 판매 업체 허가서를 발행했답니다. issue는 4인식 동사인데 간접 목적어인 지역 업체들이 뒤로 가고 직접 목적어인 판매 업체 허가서가 앞으로 나온 구조입니다. 토익 수험생 여러분, begin, like, love, hate, continue, start는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서 뜻이 똑같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그런데 stop, forget, remember, try, regret는 동명사가 올 때와 부정사가 올 때가 뜻이 달라진다고. 한번 맞춰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 뜻과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뜻이 딱 들어맞나요? 특히 주의할 것은 forget, remember은 이 동사 시점에서 동명사가 나오면 동사한 것을 잊어버리다 기억하라고, 투부정사 나오면 동사할 것을 잊어버리다 기억하답니다. 그리고 regret도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기 바래요. 오늘은 동명사와 친한 타동사, 토익에서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동사들인데 1번에 consider, 고려하다, 2번에 imagine, 상상하다, 3번 recall, 회상하다, 4번 admit, acknowledge, 인정하다, 5번 delay, put off, postpone, 연기하다, 6번 avoid, evade, escape, 피하다, 회피하다, 7번 give up, abandon, 포기하다, 8번 finish, 끝내다, 9번 include, involve, 포함하다, 10번 suggest, 제안하다, 11번 deny, 부인하다, 부정하다, 12번 dislike, 싫어하다, 13번 resist, 저항하다, 14번 mind, 꺼리다. 확실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와 친한 동사들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지 말고 여기 적혀 있는 동사들은 전부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2번 희망하다, 3번 소망하다, 4번 원하다, 5번 기대하다, 예상하다, 7번 약속하다, 8번 계획하다, 10번 결정하다, 14번 준비하다, 21번 뭐뭐 인치하다, 22번 거절하다, 23번 위협하다, 24번 실패하다, 25번 반드시 뭐뭐하다, 26번 주저하다, 망설이다, 27번 우연히 뭐뭐하다, 28번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암기를 하세요. 이런 동사는 보자마자 뒤에 투부정사와 딱 연결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번에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 구조입니다. 이때 주어와 목적어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토익 빈출 타동사 삼행식에서 지금 적어놨죠? 뜻을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뜻을 다 적어 놨습니다. access 같은 경우는 approach하고 같은 단어죠. 어디에 접근하다. 그 다음에 implement, 이런 단어는 좀 어렵죠. 무엇을 시행하다. organize는 무엇을 조직하다, 무엇을 계획하다. raise, 무엇을 올리다. 보통 임금을 올리다 할 때도 타동사를 쓰고, pay raise 하면은 임금 인상이 됩니다. recruit, 신입사원을 모집하다. 오늘은 토익 빈출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타동사 기능을 하는 것인데 뒤에 목적어는 표현들을 칠판에 적어놨거든. 뜻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맞아떨어지는지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라고. 칠판에 정답을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외웠지만 잊어버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모르는 것도 있어요. 14번 같은 경우에 revert to, 뭐뭐로 돌아가다.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8번은 많이 봤죠? 고등학교 때부터. 확실하게 외우세요. 보자마자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 스피드. 오늘은 토익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 즉 타동사 기능을 하는 그런 수거 표현들을 적어놨는데 뜻을 정확히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생각한 뜻과 일치됩니까? 토익은 단어와 수고 표현을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트 6, 파트 7에서 만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정답은 B번입니다. commence, 시작하다는 뜻이죠. 단어가 조금 어렵지요. withstand는 견디다, originate는 유래하다, 비롯되다. enter는 enter 장소가 나오면 어디에 들어가다, enter into 추상명사이면 뭐뭇을 시작하다, 착수하다. 해석을 해보면 연례의 독립기념일 불꽃쇼는 앞상공원 뒤에서 저녁 9시에 시작할 것이답니다. 그래서 정답이 B번 commence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B번입니다. respond입니다. 밑에 보시면 주어 자동사 다음에 부사구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 자동사 다음에 바로 부사구가 나올 수 있어요. 위에 문제는 주어 자동사 다음에 부사구 나온 구조입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KT 일렉트로닉스사는 고객들에게 그들의 결함이 있는 세탁기에 대한 교체품들을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대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replacement는 교체품입니다. 대체품, 교체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른쪽에 있는 동사와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부사를 공부하겠습니다. 뜻을 적어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사의 뜻을 지금 여기 쫙 다 적어놨잖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거하고 칠판에 적힌 부사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까? 확실하게 외워야 될 부사입니다.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오늘의 토익 문제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B번입니다. 주어 동사가 나오고 and 나오고 so 다음에 do, does, did라는 두 동사가 나오고 주어 나오거나 아니면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옵니다. 그리고 so, very, quite, relatively, extremely, to 이런 부사는 원급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지 비교급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해보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지역의 고아원들을 후원하는 걸 동의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건 동의했답니다. 이때 did는 agreed, 받아주는 대동사 역할하는 do입니다. 두 문제 정답은 뭘까요? 첫 번째는 B번, 두 번째는 not only. 첫 번째 문장, celebrity는 유명인들이 공공장소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나타난다면, do는 대동사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인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 그런 의미죠. autograph는 사인입니다. 두 번째, Mr. Park은 그 자선단체의 연회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행사도 주관했다, 행사도 구성했다, 조직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문두에 부정부사나 부정부사구가 나올 때 동사주어로 도치가 되는 형태입니다. little, hardly, scarcely, rarely, seldom, neither, nor, not only, no sooner, not until 명사주어 동사, 그 다음 never과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BPP, 비동사 주어 다음에 ING PP,
두 동사 나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have, has, had 플러스 주어 다음에 pp나 been, pp, been, ing.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요. 이거는 토익 문법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 영어,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법, 수능 문법에도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토익 문법 문제 풀 때는 앞부분에 이게 딱 보이면 빨리 주어 동사 바뀌었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두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MJ 기타사의 창업자인 박무제는 그 회사의 창업 이래로 그의 유명한 기타들을 만들기 위하여 단연코 가장 최고의 품질의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해오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very가 들어가서 최상급 형용사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페밀리즘은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신의 운동 장비들을 최근에 설치했다. 단연코 최신의 운동 장비들을 최근에 설치했답니다. 베리가 최상급을 수식하죠. 두 번째 정답이 뭘까요? 이 문제는 the most 부사, 그 다음에 pp나 형용사 나오고 명사 나올 때 부사가 정답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헤빌리가 정답입니다. 아모레 화장품사에 의해서 제조된 스킨케어 제품 시리즈는 그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제품군이었다. 두 번째, environmentally가 정답입니다. 위니아 가전제품사에 의해서 출시된 새로운 에어컨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비슷한 제품들 중에서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품이다. 가장 환경적으로 안전한 제품이다 뜻입니다. 두 문제 정답이 뭘까요? 위의 정답은 D번, 밑의 정답은 widely입니다. 이선 헤럴드사죠. 헤럴드사는 고객에 의한 완전한 예술적인 통제가 주어질 때 웹사이트를 가장 창의적으로 디자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번. 두 번째는 나이스 스포츠사에서 만들어진 러닝화는 그들의 내구성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답니다. 그래서 widely. 오케이? 두 문제 정답을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은 B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멋집니다. 첫 번째 문제, 많은 고객들은 생각한다. 그 완제품들이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잘 나왔다고 생각한다죠. 여기서 문장이 끝나죠. 여기서는 훨씬 더 잘 나왔다 해서 a lot이 비교급 부사를 강조합니다. 이거 부사입니다. well의 부사입니다. 두 번째, 올해 인센티브를 받은 횟수가 많은 직원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았답니다. 형용사 보호 비교급인데 멋지가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정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정답은 A번입니다. quickly. 밑에 보시면 완전한 문장 다음에 모할 부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비교급을 강조하는 비교급 강조 부사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even, still, far, much, a lot.
예, 적어두세요. 선진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승객들이 더 빠르게 그들의 짐을 찾게 해줄 것이답니다. allow 목적어 to 부정사는 주어는 목적어가 동사하게 하다란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정답은 D번 quickly입니다. 모든 질문들이 must be answered. 수동태죠. 동사가 수동태에 있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답변되어져야 한다죠.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나머지는 부사나 부사구가 되죠. as quick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되어져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우리의 서비스에 충분히 만족하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quick는 무엇을 빠르게 하다죠. 이번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단어입니다. 1번에 close, 가까운 형용사, 부사일 때는 가까이. 2번 early, 형용사는 이른, 부사는 일찍, 빨리. 3번 enough, 형용사는 충분한, 부사는 충분히. 4번 far, 형용사는 먼, 저쪽의, 부사는 멀리 훨씬. 나머지 5번부터 15번까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뜻과 모두 맞나요? 단어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800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충하는 학생들은 절대 못 받습니다. 듣기도 마찬가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Part 5 다섯 문제 꼭 푸세요. 자, 이번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들입니다. 뜻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문장도 해석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한 뜻과 맞아떨어집니까? 마지막 문장은 최근에 MJ는 그 프로젝트 마감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협업을 해오고 있답니다. 현재 완료 진행 중이죠. 그리고 토익 파트 5 매일 5문제 풀기 꼭 하세요. 두 문제 정답이 뭘까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은 B번입니다. Put together는 무엇을 취합하다는 뜻입니다. 마케팅 직원들은 고객 설문조사를 매우 빠르게 합니다. very가 부사를 수식합니다. 매우 빠르게 취합을 했다. 두 번째 문제는 C번이 정답이죠. 정확하게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 로봇들은 제조 작업을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타동사, 가목적어, 목적보, 지목적 구조입니다. 두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정답이 D번입니다. beforehand, 사전에 미리. 해석해보면 12월에 회의에 참석자들이 사전에 미리 그 연사들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정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답은 D번입니다. alongside 옆에, further는 게다가, either는 either A or B를 쓰죠. 두 번째 문제는 B번이 정답,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만약에 그 초청 발표자가 그의 약속을
조정할 수가 있다면 7월 25일 날 그 세미나 날짜가 재조정될 것이다. 정답은 B번입니다. 두 문제 정답을 맞춰볼까요? 스트리트리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D번이 정답이죠. 자, 위의 문제는 메이얼이 시장이잖아. 시장은 시내 지역에서 새로운 주차 규정들을 엄격하게 시행하기를 약속했다.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죠. promise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죠. 두 번째 거, 파트너십은 제휴라는 의미죠. 삼성과 LG 사이에 그 제휴는 또는 협력은 그 회사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므로써 그 회사들에게 전략적으로 이익을 줄 것이다. 역시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 문제죠. 두 문제 정답 맞춰볼까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은 A번입니다. accordingly, 그에 맞춰. B번은 열성적으로, C번에 매력적으로, D번은 궁극적으로. 해석해보면 12월 12일 날 일기예보는 콜드 웨이브가 한파입니다. 한파를 예보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 맞춰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밑에 문제는 여러 시간의 연습 덕분에 그 판매팀은 그 고객에게 그 판매팀의 제안서를 자신있게 제시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confident 형용사가 아니라 여기 부사가 제시하다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D번이 정답이죠. confidently. confide는 맡기다, 비밀을 털어놓다 의미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A번입니다. 만족스럽게, satisfactorily. 우리 회사는 promise, 약속한다, 타동사지요. 대절이 목적어절입니다. issues, 문제들인데 regarding our customer, 우리 고객들에 관한, regarding은 뭐뭐에 관한입니다. 우리 고객들에 관한 문제들이 만족스럽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다. address는 다루다, 처리하다. 만족스럽게 처리될 것을 약속한다. 이런 의미죠. 오케이? 그리고 매일 토익 5문제 푸는 거 꼭 풀기 바랍니다. 두 문제 정답은 뭘까요? 첫 번째 문제 정답은 precisely입니다. 우리의 잠재 고객을 위한 회의가 월요일 정확히 3시 정각에 시작할 것이답니다. 정확히라는 부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begin이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precise는 정확한, 정확, 정밀, 정확성, 명확성. CD는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B번이 정답. 그 다음에 favorably죠. 공무이사가 최근의 광고 캠페인이 그 지역 전체에 걸쳐서 소비자들에 의해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발표했답니다. 부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부사가 예를 꾸밉니다. favor는 호의 또는 베풀어주다라는 명사동사 다 씁니다. 알겠죠? 오늘은 부사가 정답인 경우 10가지. 1번은 일형식 자동사 다음에 부사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비동사 PP 사이에 부사 들어옵니다. 3번은 조비 PP 다음에 부사 들어옵니다. 4번은 be ing 사이에 부사. 5번은 have PP 사이에 부사. 6번은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 7번은 완전한 문장 다음에 부사가 오고 그 다음 빈칸이 있으면 부사. 8번은 전치사 다음에 부사 동명사. 이때 부사는 동명사 수식. 9번은 to 부정사 사이에 부사. 이때도 부사는 동사 수식. 10번은 부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 10가지를 머리에 딱 외워놔요. 알겠죠? 그리고 문제를 트레이닝 하면 돼. 그러면 딱 보고 딱이야. 오케이?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B번입니다. once는 once upon a time, 옛날에, 한때 이런 의미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failure resort는 요즘 고객들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 struggle to 부정사예요. struggle to 부정사. 그러나 그 리조트는 한때 매우 유명한 휴양지였답니다. vacation destination, 휴양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once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정답은 A번입니다. A번. directly, 직접. 해석을 해보면 베스트셀러 소설 Wanted를 각색한 영화를 위한 대본이 그 책으로부터 직접 가져와졌다. 수동태죠. 여기서 부사가 들어가서 가져왔다라는 동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이라는 뜻으로 directly 그렇게 되죠. direct는 향하다, 지휘하다, 직접적인 형용사도 있습니다. direction은 방향, 목적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정답은 B번입니다. considerably, 상당히란 부사지요. 해석을 해보면은 그 집이 150년 전에 지어진 이후로 그 역사적인 주택은 암브로스가에 있는 그 역사적인 주택은 상당히 변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since 때문에 공식을 정리해놨거든. 주어 다음에 현재 완료가 오거나 현재 완료 진행형이 오고 since 다음에 주어 과거 동사 이때는 접속사 since 다음에 과거 시간 명사면 전치사 이런 공식 패턴으로 문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since들과 주절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since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식을 정리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정답은 B번입니다. 보기가 전부 부사지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풀 수 있습니다. 그 리조트는 지난 1년 동안에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리조트의 객실 요금을 크게 할인해야 했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뜻만 알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heavily는 디스카운트를 수식한다고 보면 되겠죠. 할인하다, discount. 오케이? 정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정답은 A번입니다. repeat는 반복하다죠. repeatedly,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란 부사입니다. MJ는 televised,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채널 2 holiday show를 진행해달라는 그 제안을 여러 차례 정중히 거절했다. decline은 정중하게 거절하다는 의미입니다. host는 진행하다는 단어죠. televise,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repeatedly가 정답이 되고 repetition은 반복이라는 명사죠. A번이 정답입니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D번입니다. 문장에서 더북이 주어져. was가 이형식 자동사입니다. A complete success. success는 성공이란 추상명사지만 부정관사가 와서 성공작, 완벽한 성공작 이런 의미죠. 그래서 명사보호입니다. 그럼 문장이 완벽하니까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부사밖에 없죠. 그래서 명백하게 완전한 성공작이었다. 왜냐하면 그 책은 너무나 잘 팔렸기 때문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정답이 D번입니다. clearly는 빈틈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잘 외워두세요.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정답은 D번입니다. brief는 짧은이거든요.
그 최고 경영자는 서울로의 거의 방문 동안에 고객들과 짧게 만날 것이다. 짧게 만날 것이다. 그래서 briefly, 짧게라는 부사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briefing은 어떤 요약 보고서, 상황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5문제씩 파트 5 매일 토익 문제 푸는 걸 올려드렸는데 많이 안 보시는데 꼭 시청하시고 공부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꾸준하게 풀다 보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부탁드려요.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B번입니다. 단어가 좀 까다로워요. radicalize, 급진적으로 하다. radical, 급진적인. 이 단어는 명사로 급진주의자라는 뜻도 있어요. 문장에서 그 회사는 from A to B죠. 그 회사의 오래된 사업 모델에서 완전히 디지털 모델로 급격하게 바뀌었답니다. 그럼 여기 부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격하게 바뀌었다의 의미로서 B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부사의 기능은 확실하게 여러분이 머리에 외우면 문제를 쉽게 풀립니다. 오늘은 토익 문법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사에 대한 기능과 형태에 대해서 가르쳐줄게. 해석은 이히, 디, 게, 하게로 뭐뭐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두 번째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고, 세 번째는 to 부정사 그 사이에 와서 이 부사가 동사를 꾸며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동명사, 현재문사나 과거문사 앞이나 또는 뒤에서 수식을 하게 돼 있고, 다섯 번째는 문장 전체 수식이 있고, 여섯 번째는 중요한 거는 이 부사가 답이 될 때 그걸 빼더라도 문장 형식의 구조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조상에서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형용사 ly, 형용사와 똑같은 형태의 부사가 있다는 것까지 이걸 완벽하게 외우세요. 두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D번. 밑에는 enclosed입니다. 주격보어, 즉 과거분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조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비동사 주어일 때 주어동사 수일치됩니다. 도치 구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enclosed가 맨 앞에 들어가고, 실질적 주어는 보고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MDA사의 월간 지출에 대한 보고서가 동봉되어져 있다. 고객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물들이 동봉되어져 있다. 이렇게 됩니다. 도치니까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enclose, 동봉하다란 타동사죠. 그래서 이거는 PP형이 주격 보고인데 그게 도치가 되어서 지금 동사 주어 구조로 나옵니다. 알겠죠?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A번입니다. claiming. claim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되찾다. 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수화물을 맡겨놨다가 도착해서 되찾죠. 그 다음 주장하다는 뜻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공항의 도착 구역에서 수화물을 되찾는 승객들은 should note, 주의해야 된다. 많은 가방들이 비슷해 보인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alike는 형용사로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 A번 정답이고, claimed는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들어가면 지금 복수인데 안 맞죠. 과거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동사가 중복되고 PP가 들어갈 수가 없지.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A번입니다. base A on B는 A를 B에 기초를 두다란 의미죠.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보면 A, B based on B. 그래서 based on B 이 부분이 문제에 해당되지. 실제적 사건들의 기초를 둔 소설들은 종종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 이런 의미죠. B번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 동사가 중복되고, C번 같은 경우 based on 이렇게는 바로 쓸 수가 없다는 거. 물론 ing 형태도 문맥에 맞지 않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잘 정리합시다, 우리. 그리고 내가 아침에 토익 세트를 올렸거든. 그거 다시 복습하고. 문제가 누구냐? 토익 해결사야.